아, 나 너무 힘들어 진짜. 아니 귀가 안 들려 지금 잘. 새로운 영화에 당신의 취향을 연결해 드립니다. 취향 저격 멀티무비 토크쇼 시네트워크. 안녕하세요, 영화 크리에이터 지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입니다. 오늘 시네트워크 주제는 웹툰 원작의 한국 영화인데요. 최근에 개봉했던 웹툰 한국 영화 중에 관객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두 편하고 새로운 영화 한 편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보로 위장하며 지내는 간첩을 소재로 웃음과 이런 감동 포인트를 동시에 살린 영화죠. 손 작가의 동명 웹툰을 소재로 한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입니다. 난파 특수공작 5446 부대의 꽃미남 엘리트 요원 원류환, 그가 조국의 명령으로 난파되는데 그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가 황당합니다. 바로 동네 바보 백수로 살아가라는 것. 알고 보니 그의 주변에는 공화국 최고위층 간부의 아들 리에랑, 공화국 사상 최연소 난파 간첩 리에진 등 5446 부대의 전설적인 요원들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가주지망생, 고등학생으로 위장하며 남한 생활에 적응 중이었죠. 그렇게 조국의 명령만 기다리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이들에게 은밀하고 위대한 임무가 내려집니다. 굉장히 유명한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연재 당시에 인기가 많은 웹툰이었잖아요. 충무로에서 많은 눈독을 들인 작품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네티즌이 선정한 꼭 죽기 전에 봐야 할 웹툰 1위에 그 당시에 또 꼽혔다고 그래요. 누적 조회수가 2억 5천만 뷰. 정말 대단한 웹툰을 소재로 한 한국 영화입니다. 영화화를 맡은 감독도 사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가는 감독이었거든요.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 어찌 보면 전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영화를 연출하신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작품이었어요.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촌 스릴러 이런 느낌의 영화로 독특한 데뷔작으로 이제 각광을 받았던 영화였는데, 사실은 이제 이 장철수 감독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원래 이제 감독은 아니셨고 이제 다른 감독분이 계셨는데 추후에 이제 바뀌었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영화의 이제 주연이 김수현. 그 당시에 이제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와 도둑들에서 이제 역할을 맡으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스타였어요. 이제 막 라이징하는 단계였는데 그때 이제 딱 원톱 주연으로 은밀하게 위대하게 원류한 역할을 소화를 한 거죠. 거기에 이제 박기웅 씨, 손현주 씨 등 이제 다채로운 배우들이 함께 출연을 했었죠. 개봉 당시에 69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죠. 개봉 당시에 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경쟁작이 사실 조금 부실한 면도 있었고 또 김수현이라는 이런 라이징 스타를 앞세워서 굉장히 인기몰이를 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3년 개봉 당시에는 좀 재밌게 봤던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네트워크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그때만큼의 재미는 아니지 않았나. 이 영화 이제 확장판까지 나왔는데 확장판의 분량이 이제 2시간 13분. 웹툰이라는 거를 이제 영화화할 때는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2시간 13분을 할애해도 못 담은 이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 안에 이제 담겨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꼭 담겨야 될 내용은 또 빠진 것 같고 군더더기 같이 좀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들은 좀 또 담긴 것 같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점으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웹툰이란 이런 소재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담아내는 건데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라는 영화 사이에 넣으려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또 이 영화는 이제 그 김수현 배우님의 외모를 10분 활용한 영화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보여주지 하는 그 복근 장면, 물구나무 자세로 그 팔굽혀펴기 하는 장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위로 이렇게 서가지고 네. 그 배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장면이 봐라 약간 이런 게 연출한 장면이지 않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서 원류환이 노상 소변도 아니고 노상 대변을 하는 장면이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원초적이고 유치한 장면으로 웃기려는 장면인데 김수현 씨가 연기를 하도 잘해가지고 예상이 되면서도 굉장히 웃었던 장면이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원류환하고 이제 리혜진, 그러니까 이현우 씨, 리혜진한테 이제 원류환이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악당들을 처리해달라고. 그때 이제 비닐을 씌워주면서 해줄 거지? 그때 아마 많은 여성 관객분들이 감탄하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늑대의 유혹에 강동원이 우산을 들쳤을 때 느낌으로.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제 박기용 배우님이 맡은 리혜랑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남한에서 이제 가수 지망생으로 이제 위장을 해라. 이런 임무를 받은 역할인데 그래서 오디션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맨날 떨어져.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떤 대사 중에 내래내 안주선 아새끼들한테 인민의 락을 보여주고 왔소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대사도 극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웃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웹툰 원작 한국 영화, 제가 가져온 작품은 이끼와 미생 등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윤태우 작가의 이제 내부자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내부자들입니다. 대기업 회장과 정치인, 언론인에게 이용만 당하다 폐인이 된 정치관 안상구, 그가 성공에 목마른 무적보검사 우장훈과 함께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정계, 대기업 회장으로 대표되는 재벌, 그들에게 기생하는 언론의 민낯을 세상에 폭로하는 정치 드라마입니다.
원작은 이제 2012년 한 언론에 연재가 시작되었는데 무려 3개월 만에 중단이 되었다고 해요. 윤태호 작가가 굉장히 완벽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인 이런 사항들을 예리하게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회의감이 느껴져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작가님이 밝힌 대로 그런 내용인데 3개월 만에 중단이 되다 보니까 외부의 압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은 건 아닌가 라는 썰도 있고, 근데 물론 뭐 다 썰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쉽죠.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되지 않은 미완결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거니까. 이 영화가 2015년 11월에 개봉을 해서 무려 707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죠. 18세 영화치고 엄청나게 흥행을 한 기록이에요. 그 인기에 힘입어서 이제 감독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감독이 원래 500만 명인가 이렇게 넘어가면 감독판을 공개하겠다 했는데 다행히 이제 707만 명 이렇게 달성을 해서 12월 31일 날 감독판 내부자들 D 오리지널이 개봉을 하게 됩니다. 흥행 스코어도 208만 명, 관객수를 합치면 거의 한 1000만 영화 비슷하게 되는 거죠. 사실 관객과 평단에 이견 없는 호평을 받은 작품이잖아요. 청룡영화제에서 굉장히 많은 수상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37회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을 했고요. 같은 해 이제 대종상 영화제에서는 최우수 작품상, 시나리오상,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민호 감독의 전작들은 흥행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기대를 안 하고 보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정말 완성도나 이 재미 면에서 굉장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부자들로 빛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안에 이제 조우진 배우도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이 감독님부터가 사실 굉장히 빛을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괴된 사나이, 간첩 이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두 작품 다 흥행에 실패했다가 내부자들이라는 작품을 잘 만드셔서 우뚝 서셨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마야광을 통해서 이 영화에는 이제 배우진들도 화려한데 이병헌 그리고 이제 백윤식, 조승우 이제 세 배우분이 이렇게 주축이 돼서 끌고 가고, 이제 조연들도 화려하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먼저 일반판이 개봉했을 때랑 또 이후에 이제 감독판이 개봉했을 때 이제 감상이 약간 다른데, 사실 일반판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개봉 당시가 이제 2015년 11월이란 말이죠. 2016년에 이제 막 국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훨씬 전이기 때문에 좀 약간 너무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측면이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부자들 D 오리지널 이 감독판을 봤을 때는 그 맥락이 다 이해가 되면서 굉장히 이 영화가 잘 만든 영화구나 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판이 개봉했을 때 몇몇 평론가들은 조금 혹평을 했어요. 개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출이나 이런 부분, 미흡한 부분을 배우들의 연기력이 살렸다는 평이 있었는데, 감독판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 굉장히 많은 영화입니다. 국민들은 다 개돼지야. 그 백윤식 씨의 톤과 카리스마로 느낌 있게 잘 살린 것 같아요. 평범한 대사도 백윤식 배우님이 뱉으면 약간 명대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은, 흘러가듯 좀 지나가는 대사기도 한데, 거기에 이제 정만식 배우님이 뱉었던 대사예요. 그 우자훈 검사한테 그러길래 잘하지 그랬어, 아니면 잘 좀 태어나든가. 이 대사가 굉장히 꽂히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도 많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이제 화장실에서 친구들이 맨날 따라하는 그 이병헌 씨. 이거요? 가지마 장면. 또 저는 라면 먹방도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그렇게 맛깔나게 또 이 왼손으로 이렇게 막 호적호적 되면서 먹는데 맛있게 잘 먹어요. 자리에 앉아. 출연료 얼마세요? 오늘 이제 동물원에서 이제 동물 연기를 하는 그런 영화인데, 오늘의 메인 영화는 해치지 않아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아직도 그 재계약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해야 돼요 일단.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 새 영화 해치지 않아죠. 위기의 동물원 동산파크. 이곳의 새 원장이 된 생계형 수습 변호사 태수는 손님은커녕 동물조차 없는 동물원을 살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데, 그건 바로 동물들로 위장 근무를 해보자는 것. 태수의 제안으로 북극곰, 사자, 기린, 고릴라, 나무늘보로 변신한 동산파크 5인방. 이 말도 안 되는 이들의 도전은 과연 끝까지 관객들을 속일 수 있을까요? 이놈의 동물은 죄다 풀어놓고 지랄이야. 이 영화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손재곤 감독이라고요. 2006년도에 이제 달콤살벌한 연인, 2010년도에 2층의 악당, 이 두 개의 작품을 연출하셨던 분입니다. 해치지 않아는 이제 훈 작가의 동명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요. 웹툰이랑 스토리가 거의 같지만 이제 영화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일부분 각색한 부분이 있어요. 경영난에 시달리는 동물원을 되살리자는 이런 주요 맥락은 똑같고, 남자 주인공의 직업이 원래는 사육사인데 영화에서는 이제 변호사로 나와요. 왜요?
그건 저도 안 봤으니까 그래서 한번 봐야겠어요. 왜 그랬을까? 변호사로 굳이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 원작에서는 동물들이 한 마리도 없는데 영화에서는 팔리지 않은 동물들이 몇몇 있어요. 미어캣이 좋은 배우로서 열연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 배우들의 이제 제작 보고에서 뒷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명연기를 펼쳐가지고 이 미어캣의 연기가 그만큼 엄청나게 훌륭했다고 해요. 굉장히 리얼하게 동물 분장 의상이 잘 표현돼서 실제 동물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분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 동물 의상을 입고 털 관리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이제 스태프들이 털 빗질도 해주고 동물 탈이 굉장히 더워서 한겨울에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한번 하고 나면 배우들이 땀에 절어서 이걸 벗는데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하는 비하인드가 또 있습니다. 아, 그게 정말 고생이었겠네요, 진짜. 가장 큰 기대 포인트가 그 손재훈 감독님의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감독님께서 그 코미디 영화만 일단 계속 하셨고, 거기다가 이제 그 영화들, 그 앞서 이제 전작들을 보시면 그 상황 설정이나 대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리시는 분입니다. 배우들을 기용하는 데 있어서도 코미디 감각이 뛰어난 배우들을 쓰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해치지 않아에서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박영규 배우님이라든지 김성호 배우님, 그리고 안지용 배우님도 어느 정도 그런 감각이 있어 보여요. 그런 배우들이 어떻게 또 연기를 하셨을지, 또 어떻게 연출을 하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죠. 사실 이 소재 자체가 웃기기에 정말 유리한 소재잖아요. 완벽한 동물로서 연기하기 위한 이 직원들의 이 노력과 연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연습 과정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동물, 뭐 킹콩 연습하는 이런 연출을 통해서 웃기지 않을까. 그게 좀 킬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보통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제 어떤 뭐 교보제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장면들이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예고편에서도 가장 많이 웃었던 게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였거든요. 킹콩을 연습하는 약간 그 장면이 굉장히 웃겼는데 그런 장면들이 아마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기린도 있죠. 대신에 기린은 사실 따라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 목 부분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목만 이렇게 움직여. 아, 그거 재밌겠네. 오늘 시네트워크에서는 웹툰 원작의 한국 영화들을 만나봤습니다. 롯데시네마 채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 해치지 않아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권을 나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사자는 좀 누워 있어요. 좀 서 있지 말고. 아니 반대로 누워야지. 어? 아 핸드폰 좀 그만 봐요 진짜. 관람객과 시선 마주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왜? 나랑 눈 마주쳤어. 아니 잘못 보셨습니다. 어? 또 본다. 오늘 탈을 뒤집어 쓴다고요? 미친 거 아니야? 과감한 거라고 하죠. 다 같이 사기죄로 깜빡할 일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